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윤입니다. 2018 타경 2180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입니다. 주소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 사상구가 서부지원으로 들어갔죠. 학장동 학장무학아파트입니다. 학장무학아파트. 아파트 물건입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 18.1평 그리고 대지권 6.3평,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권, 이 대지권은 전용 면적, 즉 구분 소유권에 따라다니지만, 그렇지만 경매를 공부하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분리 매각인지 토지만 매각인지 건물만 매각인지 일괄 매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소유자는 채무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권리분석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접수는 3월 19일 그리고 1차 진행이 1월 2일 날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9개월이니까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뭔가 좀 더 끌었다. 즉 문건 송달 내역도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감정가 1억 8,500이지만 한 번 유찰됐습니다. 진행사항 보시면 1월 2일 날 감정가에 진행을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즉 이것이 경매에 낙찰 받아서는 이익이 나는 가격이 아니죠. 유찰돼야만 경매로서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유찰이 된 겁니다. 2차는 2월 12일 날 80%인 1억 4,800이 진행 예정입니다. 건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건물 뒷면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본 거고, 네. 여기 있는 아파트네요. 네.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남쪽, 동쪽, 중간 정도. 자, 물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층 중에 9층입니다. 9층, 중층입니다. 그리고 97년도. 그러면 21년 정도 됐죠? 21년. 네. 이거 전용 면적 18평. 가스 난방 설비.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 얼마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에 학교와 공장 임야 등이 있고, 주변에 북서 하양의 왕경사지 택지 조성된 토지, 공동주택 부지를 이용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있습니다. 물건 자체에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본 문건 송달 내역 진행사항 중에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왜 9개월이나 걸렸는지는 모르겠네요. 보통은 송달 때문에 걸리는데 자, 등기필증 제출하고 감정평가서 제출하고 현황조사서 제출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서 제출하고 채무자, 소유자가 열람 복사 신청을 보냈습니다. 자, 진행사항도 문제없고 권리 신고한 사람도 없고 물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권리 분석과 점유자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낙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권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는 임차인이 없이 주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거주자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누가 사는지 모르겠더라 그 말입니다. 현장 가보니까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을 한 바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없었다. 세입자들은 전입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냥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소유자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증여를 받았는데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대출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경재라는 사람한테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될 겁니다. 뭐 소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배당받고 그럼 끝나는 거죠. 정말 단순한 권리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등기부 등록 보셨습니다. 강제경매 하나 있습니다. 자, 강제경매 기입등기 낙찰받으면 소멸됩니다. 배당 다 못 받아도 소멸됩니다. 즉 인수되는 거 없습니다. 관리비 뭐 연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강제경매 하나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상태가 매우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캐피탈이나 카드회사 또는 대부회사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비 잘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어쨌든 주인이 살고 있을 거고 명도 협상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 여부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은 관리소에서 해줍니다. 임차인은 없습니다. 정유는 주민센터 열람,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없었습니다. 즉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명도 계획 보겠습니다. 명도는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 후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평수가 있기 때문에 250에서 3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보통 250 정도에서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사 합의를 할 때는 250만 이하에서 줄 테니까 나가라. 그 금액 이하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럼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점유 이전을 위한 이사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 집행 비용의 한가,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만 반영해서 예상 낙찰가 다음 시간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드디어 예상 낙찰가를 계산합니다.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얼마에 팔고자 하는지 매도자들의 생각을 봐야 됩니다. 매도자들의 생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있습니까? 매도자, 그리고 매수자, 당연히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찰 경쟁자, 물론 크게는 이 매수자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입찰 경쟁자, 이 사람들이 낙찰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매도자의 생각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동평행 때 이건 아닙니다. 동평행 때 물건을 보면 1억 6,300, 1억 7천, 7,500, 9천. 자, 이거는 안 보겠죠. 6,300과 7천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 얼마에서 결정을 했느냐? 자, 1억 6천 하나 있습니다. 저층 1억 6천, 그리고 중층 1억 6,500, 그리고 고층은 1억 8천 정도도 있습니다. 이건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1억 7천에 고층도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가 잘 안 돼 있으면 1억 7천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예상은 1억 6천 그리고 1억 7천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낙찰 사례는 같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자, 목화, 이웃에 있는 아파트 목화, 그리고 구황마을 아파트 최근에 있었죠. 자, 이것들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전부 2018년 11월 9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고 건축 연도는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도 비슷한 것들을 뽑았고, 경쟁률은 8대1, 11대1까지 갔습니다. 실사용자가 많이 있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1대1, 8대1 정도의 경쟁률이면 이 안에는 실사용 목적은 반드시 있고 또 투자 목적의 사람도 입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형 그리고 이 소액 물건에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돈들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물건에는 투자자들이 덤빕니다. 이 투자자들은 실사용 목적 사람들보다 계산은 더 많이 하고 금액은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력한 경쟁자, 낙찰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경쟁자는 실사용 목적의 사람들입니다. 감정가는 이러이러했고 거래가는 금액은 이랬을 때 낙찰가는 이랬습니다. 낙찰가율은 좀 낮습니다. 86, 84, 높을 때 91까지 갔습니다. 하한가 적용했습니다. 하니까 1억 4,070만원. 상한가 적용합니다. 1억 4,947만원. 즉 1억 4천에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이 1,000만원 금액 안에 낙찰가 형성됩니다. 자, 상한가 적용했습니다. 1억 4,900 적용하니까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자, 이사비용 250만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겠죠. 이것을 뺀다면 1억 5천 정도에도 정리가 되겠지만 반드시 넣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번 입찰에도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좁다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 떨어진 사람들은 현장에서 얼마에 낙찰되는지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계산한 낙찰가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